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유리화를 해야 되는 유형이 있고, 어떤 경우는 유리화를 안 해야 되는 유형이 안 하고 그냥 처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루트 24랑 여기 루트 21은 루트 7의 배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하기 전에 약분을 해야 최대한 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루트 28. 근데 이제 나눗셈이 있게 되면 이제 계산의 연산 규칙을 나눗셈을 끼고 뒤에 있는 곱셈을 먼저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를 일단 처리해 둡니다. 그리고 곱셈이 되면 자유롭게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할 때 루트 7로 약분하는 겁니다. 얘는 루트 4가 남고 얘는 루트 3이 남겠죠. 그럼 계산 여기 루트 4는 다시 2가 되고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6 이렇게 될 거예요. 유리화를 하기 전에 붙여보면 루트 6분의 2, 6, 12가 되고 유리화를 합니다. 루트 6을 곱하고 루트 6을 곱하면 분모는 6분의 12 루트 6 약분되면 그래서 2 루트 6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숫자를 최대한 떨어뜨린 다음에 계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자, 보통 곱셈 나눗셈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순서가 왜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덧셈 뺄셈을 배우지? 라고 되는데 규칙이 곱셈 나눗셈이 좀 더 쉽기 때문이에요. 덧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2x 더하기 5x 그러면 7x죠. 7x를 계산할 때는 2 플러스 5 한 다음에 동량 x 이렇게 모아준 거죠.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2 루트 3 플러스 5 루트 3 같은 루트 3끼리는 동량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루트 3이 2개 있고 얘는 루트 3이 5개 덧셈되어 있는 식이니까 그걸 다 더하게 되면 루트 3이 이렇게 정답은 7 루트 3 이렇게 하듯이 2x 더하기 5y 덧셈 되나요? 덧셈이 안 되죠. 동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x가 2개 덧셈되어 있고 얘는 y가 5개 덧셈되어 있는 식을 붙여봐야 덧셈해봐야 같이 문자를 통일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이듯이 비슷합니다. 2 루트 3 플러스 5 루트 7 같은 루트가 아니면 덧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식에 배웠던 동량 처리하듯이 같은 루트일 때는 더하기 빼기가 성립하는 건데 다른 루트가 되면 덧셈 뺄셈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대단할 건 없고요. 연습이 좀 필요한데 밑에 있는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좀 더 한 단계 더 위는 그냥 단순 계산이라 밑에 있는 것 중에 1번 보시면 덧셈하래. 근데 루트 54랑 루트 24는 이러지 말란 얘기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루트 54 플러스 24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같은 루트가 아니면 저렇게 붙여서 덧셈하지 않고 루트끼리 안에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야. 루트 3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1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동량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런 건 처음부터도 성립하지 않거니와 일단 같은 루트가 아니니까 덧셈하지 않는 건데 그럼 저기 1번은 그냥 풀 것도 없이 제가 정답 아닐까? 그럼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겠죠. 무슨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한참 저 문제를 째려봤더니 혹시 저 루트 1에서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고 그 제곱 빼내고 남아있는 루트끼리 혹시 같은 유형이 되는 건가? 근데 그런 유형이에요. 루트 54는 54를 소인수분해 일단 해봅시다. 배수를 직접 못 찾겠으면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됩니다. 2를 구하고 여기 27이 나오죠. 다시 3을 구하면 여기 9가 나와요. 그럼 더 이상 소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요. 9가 3의 제곱이잖아. 제곱수가 나왔으면 제곱수만 그냥 따로 빼시면 돼요. 루트 여기다 쓸까요? 루트 54는 9 곱하기 6 6, 9, 54 플러스 루트 24는 4 곱하기 6 4, 6,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니 루트 9 곱하기 6 3의 제곱 곱하기 6 플러스 루트 4는 2의 제곱 곱하기 6 그럼 제곱이 되어 있는 거는 제곱 루트 지워지고 얘는 바깥으로 나오는데 얘는 못 나오죠. 제곱이 없으니까. 그럼 나와 있는 3 루트 6 얘도 제곱 루트 지워지고 얘는 나오는데 얘는 못 나오네요. 플러스 2 루트 6 그러네요. 딱 동량 처리되는 같은 루트가 나왔죠. 그럼 앞에 있는 2와 3을 더한 5 루트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도 비슷한 패턴이니까 그건 해보도록 하시고 4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뺄셈도 해봐야 되니까 4번 루트 24분의 12 마이너스 2 루트 6. 일단 루트 24는 유리화보다 먼저 선행이 되면 좀 좋을 게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끌어내서 필요한 루트만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낫지 전체를 계산하다 보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불편해요. 아까 루트 24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하다 보니까 루트 24 굉장히 자주 나오지? 이제 천천히 외워가시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루트 24는 2루트 6이래. 너무 자주 나와. 2루트 6 분의 12 마이너스 2루트 6 약분 6. 그럼 여기 유리화 루트 6 여기 루트 6. 그럼 분모는 루트 6의 제곱 6이 되죠? 분자는 6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 약분 1루트 6이니까 그냥 루트 6이죠. 일단 쓸까요? 1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4번 문제가 정답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다음 단원 갑시다.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을 계산하는 방법. 이제 흔히 말하는 호남 계산입니다. 곱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다 배웠으니까 일단 처리할 때 1번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이용하고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수를 끄집어내고 그다음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순으로 계산한다. 어차피 루트도 같이 혼합 계산 나오면 곱셈, 나눗셈이 우선입니다. 그거보다 우선인 거는 가로가 우선이고요. 그거보다 우선인 거는 거듭제곱이 우선이죠. 알고 있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거듭제곱 나오면 거듭제곱 하시고 가로 있으면 가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정리하고 나면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하는데 그 과정 안에 필요하면 제곱수를 끄집어낸다거나 유리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연습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만 해봅시다. 2번을 해볼게요. 자, 계산의 순서는 아무래도 나눗셈이 먼저고요. 이게 1번, 곱셈이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번 나눗셈부터 루트 10 나누기 루트 5. 이건 직접 나눗셈이 되는 꼴이잖아요.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는데 거기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답은 루트 2로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2루트 7 곱하기 루트 14분의 1. 이건 약분이 또 직접 되죠? 루트 1이 남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루트 2가 남고요. 그럼 2루트 1에 루트 1은 1이니까 생략하면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유리화를 합시다. 여기다 루트 2를 곱하고 여기다 루트 2를 곱하죠. 그럼 분모는 루트 2가 두 번 곱해지면 루트 2의 제곱은 루트가 없어지고 2가 남고 분자는 2루트 2. 다시 약분하면 루트 2가 남습니다. 정답은 1번의 계산인 루트 2에다가 2번의 계산 결과인 루트 2를 덧셈하라는 뜻이니까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덧셈 뺄셈 문제 하나 잠깐 또 봐드릴게요. 분배합니다. 이거는 왜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데 가로를 보통 가로 안에 있는 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가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여기는 2루트 3, 얘는 3루트, 같은 루트가 아니죠. 여기도 로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0. 루트 30은 저번에 한 것처럼 2 곱하기 3 곱하기 5라 제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바깥으로 뺄 숫자도 없고 얘랑 같은 루트도 아니니까 덧셈 뺄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계산법인 가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를 분배, 곱셈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분배하게 되면 2 곱하기 여기 유리수값은 1이 생략되어 있죠. 2와 1을 곱하면 2가 되고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루트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루트 10 5 루트 2 플러스 루트 30 아니죠. 마이너스 분배하는 게 뒤에 나눗셈이 있네요. 그럼 이 나눗셈을 분배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눕시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5 루트 2가 될 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누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30을 루트 5로 나누면 루트 6이 남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거는 계산할 게 딱히 없어요. 일단 써야 되겠죠. 2 루트 6 3 루트 10 유리화 루트 5로 곱하죠. 루트 5로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5분의, 그럼 5랑 여기는 5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루트 10이 남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게 이게 됐어요? 그럼 같은 루트끼리 얘랑 얘랑 같은 루트니까 붙여줍시다. 그럼 2루트 6 더하기 1루트 6이니까 3루트 6이 되고 3루트 10 마이너스 1루트 10 플러스 2루트 10 정답은 이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시간이 없지만 봅시다. 계산의 순서는 아무래도 곱셈이 먼저일 테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빼면 되겠죠. 근데 1번을 계산할 때 유리화가 먼저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약분이 좀 더 되면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약분을 먼저 합니다. 얘는 루트 1이 남는데 루트 1은 그냥 1로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루트 6이 남습니다. 얘를 유리화하는 거죠. 루트 6분의 6을 유리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게 남아있죠. 루트 6을 곱하면 얘도 루트 6을 곱해줘야 되고 분모는 루트 6의 제곱 6이 돼요.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6이 남습니다. 2번은 루트 48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역수 루트 8분의 3 약분하면 루트 뭐로 약분되죠? 루트 6 여기 68 48이니까 얘는 1이 남고 얘는 루트 6이 남아요. 그럼 뭐 가볍게 3루트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마무리는 앞에 있는 1번에서 루트 6에서 뒤에 있는 3루트 6을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에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잘 체크하시고 이건 아니죠. 네, 잘못 꺼냈네요. 문제를. 자, 여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일단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뺄셈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곱셈을 처리해서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 안에 루트 2, 루트 3은 동량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1번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해야 되는데 분자가 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괄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1번부터 먼저 처리해보면 분모는 이제 3이 됐고요. 분자는 이렇게 분배할 때 앞에 있는 유리수 부분은 3과 여기 생략되어 있는 숫자 1이니까 3과 1을 곱하면 3이 되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 되며 이렇게 분배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루트 3이 두 번 곱해졌죠. 루트 3의 정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니까 같은 루트가 두 번 곱해지면 루트가 없어지고 3만 남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약분을 이 정도 이러면 약분할 수 있죠. 3, 얘도 3, 얘도 3. 3을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도 1이 남아요. 근데 분모 1은 생략해야 되지만 여기는 1은 생략하면 안 되죠. 더하기 빼기 1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요. 자, 2번 처리합시다. 분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분배하면 2, 일단 2는 있는데 루트 2가 두 번 곱해지는 건 얼마가 되나요? 2가 돼요.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2가 되죠. 근데 이 2는 4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앞에는 1과 3을 곱하면 3이 되며 루트 3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이 되겠죠. 근데 얘는 계산할 게 없어요. 얘는 루트가 없고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덧셈 뺐으면 안 되죠. 자, 이제 마무리. 앞에는 1번에서 루트 6 마이너스 1에서 뒤에 있는 2번을 덧셈하는 거니까 가로는 필요 없고 그냥 더하면 되죠. 이 부호를 땡겨 쓰라는 얘기죠. 플러스 4 마이너스 3 루트 6. 자, 계산. 유리수끼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면 3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대로 하시면 돼요. 루트끼리 마치 문자 계산하듯이 여기 1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해서 정답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산 어디서 놓쳤는지 잘 보시고 대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산 틀렸다고 해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습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 거일 뿐이지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더 연습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뺄셈을 이용한 실수의 대소관계 이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대소 비교할 때 있잖아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를 물어보는 이런 대소 비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한번 빼봅니다.
빼봐서 그 결과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앞이 큰 겁니다. 그 결과를 뺐더니 0이 됐네요. 그럼 앞뒤가 서로 같은 겁니다. 빼봤더니 0보다 작은 음수가 됐어요. 그럼 뒤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소 비교 중에 가장 많은 판단 기준이 이걸로 증명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지 않고 제곱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루트가 있으니까요. 이건 뭐냐면 3이 커요, 2가 커요로 물어봐요. 근데 내가 이게 뭐가 큰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뭐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3의 제곱, 2의 제곱. 근데 난 3의 제곱보다 2의 제곱이 큰 걸 알았어.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인데, 네, 뭐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이런 거죠. 루트 3이 큽니까? 루트 2가 큽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쟤를 제곱해보라는 뜻이죠. 루트 3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루트 2의 제곱은 2이므로 이쪽이 크다? 그럼 여기도 여전히 이쪽이 크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대수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경우 필요하면 필요하다면 제곱해서 빼낸다. 인데 다만 얘는 조심해야 될 게 판단 기준은 얘랑 동일합니다. 제곱해서 빼냈더니 0보다 커. 그러면 A가 크고 같아. 그럼 둘 다 같고 0보다 작아. 그럼 얘가 크고. 뭐 이 개념은 변함없이 똑같이 성립하는데 다만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이 A, B가 양수일 때 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A, B가 같은 부호일 때 쓰는 거야. 사실은. 같은 부호일 때 쓰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루트 안에다 양수만 배우기 때문에 일단 A, B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지 이게 0보다 작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이 큽니까? 플러스 2가 큽니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이걸 제곱시켜 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9가 4보다 크네? 그럼 얘가 이게 크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둘의 부가 다르게 되면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제곱한 숫자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가 틀릴 때는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얘는 같은 부, 특히나 지금 파트에서는 둘 다 양수일 때만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데 웬만하면 이걸로 풀어요. 웬만하면. 자, 얘 봅시다. 선생님 저희가 앞쪽에서 대소 비교를 한 것 같은데 또 대소 비교를 합니까? 앞에서 했었잖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루트 3이 커요, 루트가 커요. 루트 3이 큽니다. 왜 그렇죠? 뭐 이런 걸 앞에서 배워왔는데 또 대소 비교를 한다고? 또 하는 이유가 앞에는 단순히 단순한 루트끼리 대소 비교나 아니면 하나의 항에 대한 대소 비교할 때 뭐 이런 거 루트가 큽니까? 뭐 루트 2 큽니까? 이쪽이 큽니다. 라든지 2가 큰가요? 루트 3이 큰가요? 뭐 이쪽이 큽니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하나의 항이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항이 이제 2개 이상 덧셈 뺄셈이 되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풀이법이 두 가지입니다. 책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앞에 있는 4가 큽니까? 뒤에는 루트 3 플러스 2가 큽니까? 물어보면 책에서 말한 거는 앞수에서 뒷수를 빼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빼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4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고 4 빼기 2는 계산이 되죠. 유리수끼리는 원래 계산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2가 큰가요? 루트 3이 큰가요? 2가 큽니다. 2는 루트 4랑 같으니까 루트 4는 당연히 루트 3보다 크겠죠. 어차피 근데 뺄셈 안 될 텐데 왜 2를 굳이 루트 4로 생각해서 둘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뺄셈 하진 않겠지만 앞수가 크고 뒷수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큰 수의 자연수를 빼면 양수가 남아요. 그럼 결론은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양수가 남았다는 얘기는 앞수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1번을 푸는 다른 방법은 그때 말했던 대략적 근사값을 찾는 겁니다. 4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숫자니까. 2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루트 3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대수비가 안 되는 이유가. 근데 루트 3은 대충 1.7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예요. 그럼 얘는 4고 얘는 1.7에 2를 더하면 대충 얼마예요? 3.7 어쩌고 이렇게 되는 문제죠. 이쪽이 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뜻이야. 대소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걸로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걸 루트 3은 우리가 대략적 크기를 알고 있다고 치지만 이 루트 8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문제 2번 그러니까 1번 빼고 2번, 3번, 4번은 사실은 앞에 배운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는데 루트 11, 루트 11 뭐 같은 숫자는 대소 비교 의미가 없지 않나요?
같은 숫자끼리 크다 작다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럼 대소 비교는 누구로 보는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루트 8이 커요?를 묻는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9랑 같고 마이너스 루트 8. 원래 루트 8보다 루트 9가 큰데 음수를 붙이면 저기 반대가 커지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2를 그냥 지우는 거죠. 2를 왜 띄고 있습니까? 같은 숫자의 크기를 대서 비교할 때 의미 없잖아. 그럼 남은 건 루트 5와 루트 6의 크기만 알면 되는데 이쪽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도 그래요. 루트 8이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은 숫자끼리니까. 남아있는 루트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2랑 원래 마이너스 2는 루트 4랑 같은데 루트 5랑 루트 4를 비교하면 이쪽이 크지. 근데 음수를 붙이면 이쪽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커집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숫자의 크기가 나오면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남은 수의 대수 비교를 하시면 되고 사실 까다로운 건 오히려 이런 게 더 까다로운데 저걸 푸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그 수의 양음의 크기를 보고 대수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대충 근사값을 판단해서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쟤는 그런데 선생님 뭐 혹시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루트 7 플러스 2와 5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근데 루트 7은 우리가 근사값을 외우진 않았거든요. 뭐 루트 2는 대충 1.4 어쩌고 저쩌고 루트 3은 1.7 어쩌고 저쩌고 루트 5는 2.2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따로 뭘 기억한 건 없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루트 7만 비교하시면 돼요. 루트를 끼고 7에 아주 가까운 제곱수 두 개를 찾습니다. 누가 있나요? 4와 9가 있죠. 제곱수를 찾아 얘네가 자연수로 나올 테니까 얘보다 얘가 확실히 크고 얘보다 얘가 크겠죠. 루트 9가. 근데 얘는 2가 되고 얘는 루트 7 얘는 3이 될 테니까 대충 2점 얼마 그럼 2점 얼마에 2를 더하면 4점 얼마 이쪽이 크겠네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진 않아도 대략 크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의 대소 비교를 가지고 대략 크기를 찾으신 다음에 적당한 근사값으로 계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아니면 아까 처음 배운 것처럼 뭐 정석적으로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3은 루트 9가 되고 이렇게 어쨌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산 안 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게 확실하니까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 양수 앞수에서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수가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다는 거죠. 밑에 있는 유제 6번 문제 풀고 자 일단 보세요. A가 루트 5 플러스 2 B가 4 C가 루트 6 루트 6 플러스 1인데 다음 세 수의 대수 비율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근사값을 찾는 게 제일 유리해요.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뺄셈하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대충 2점 얼마에서 2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얘는 4점 얼마입니다. 얘는 4고요. 얘는 루트 6도 루트 4보다는 크지만 루트 9보다 작기 때문에 2와 3 사이 얘도 2점 얼마예요. 거기다 2를 더했죠. 그럼 A는 4점 얼마 B는 4 C는 3점 얼마 당연히 A가 제일 크고 B, C 이런 순으로 가겠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A에서 B를 빼보고 그 다음에 B에서 C를 빼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안 되면 또 C에서 A를 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데 이러면 귀찮아지죠. 시계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과정은 뭐 정석적인 풀이도 있긴 있는데 굳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뭐 꼭 뭐 정석대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유형을 맞춰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런 대소 비교를 근사값으로 적당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습 문제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문제니까 연습해 보시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기존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항과 다항의 연산은 안 했었습니다. 뭐만 했었냐면 단항과 다항의 연산은 했었어요. 뭐 이런 것들 2 곱하기 x x 마이너스 3y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걸 했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를 여기는 x와 여기는 마이너스 3y 분배해서 답을 처리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분배할 텐데 오른쪽에 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 플러스 b라는 항이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y 이거를 이제 곱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단항과 다항의 연산법과 비슷합니다. 근데 앞쪽에 있는 이 다항을 단항에 직접 분배하는 방법도 물론 있긴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a를 다항 중에 하나의 단항이니까 이 단항을 먼저 x와 y에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돼요. 순서는 그냥 나온 순서대로 분배하시는 게 그냥 의미가 좀 편해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a와 x를 곱하면 ax가 되고 a와 플러스 y를 곱하면 플러스 ay가 되고 그 다음 남아있는 여기 있는 b를 똑같이 분배합니다. 플러스 b를 이쪽에 x와 y에 나란히 단항을 다항에 분배하듯이 다만 그 단항이 두 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x 플러스 by 이렇게 정리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단항을 다항에 분배하는 걸 두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드릴게요. 가끔 어떤 책에 보면 얘를 하나의 이렇게 딱 하나의 규격화되어 있는 틀로 보고 이 전체를 이렇게 분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저렇게 분배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럼 a 플러스 b라는 거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이걸 x에 직접 분배하게 되면 a 플러스 b하고 x 이렇게 되며 이걸 하나의 단항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y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 이제 얘가 나오고요. 분배하면 얘가 나오고요. 분배하면 얘가 나오고 분배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런 패턴대로 분배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자, 가볍게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봅시다. 다음 식을 전개한 식에서 xy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xy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xy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물론 저걸 다 일단은 다 분배하는 방식을 아직 연습이 좀 덜 돼 있으니까 다 분배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합니다. 처음에 5x를 먼저 뒤에 있는 항 3개 분배합니다. 단항을 다항에 분배하듯이 이렇게 분배하면 5x 제곱이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10xy가 되며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0x가 되고 이제는 마이너스 y죠.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xy가 되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y가 돼요. 자, 동량을 찾아봅시다. 여기는 10xy와 여기는 마이너스 xy가 동량이 되고요. 그리고는 따로 동량은 안 보입니다. 그럼 차수비를 한번 써볼게요. 5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얘랑 동량 처리한 플러스 9xy 그 다음에 여기 1창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 6y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xy 앞에 붙어있는 숫자 정답은 9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곱셈을 이제 이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하는 걸 연습하려고 일일이 다 보여드린 거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죠. xy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항이 x, y가 나오는 항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앞쪽에서 x를 뽑아요. 5x를 뽑죠. x가 있는 항. 그럼 뒤에는 y가 있는 항을 뽑아야 곱하면 xy가 나올 겁니다. 그럼 뒤에 y가 있는 항은 플러스 2y가 있네요. 그럼 얘는 10xy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여기서 x가 아니고 마이너스 y를 뽑는다면 뒤는 x가 있는 항을 뽑아야 될 테니까 여기 x가 있는 항은 얘밖에 없잖아요. x. 그럼 마이너스 xy. 둘을 덧셈해서 이제 동량 처리돼서 개수가 나올 테니까 9xy. 개수는 9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문제 풀이죠. 굳이 다 전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나옵니다. 곱셈 공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5개 공식을 외우라고 되는데 우리는 5개 외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전개해서 풀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이걸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언제 다 외워서 언제 다 숫자 집어넣습니까? 차라리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빠르니까 1번, 2번, 3번은 공식을 외우시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 공식은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합의 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항을 더한 거야. 그 두 개항을 더한 식을 제곱하는 거니까 보통 합의 제곱식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은 뺀 다음에 제곱한 거기 때문에 차의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합과 차를 곱했으니까 합과 차의 공식 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개는 공식을 외웁니다. 1번 합의 제곱식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라는 얘기면 같은 식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세요. 이제 합니다. 배운 대로 당과 당을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a인데 ba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ab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일단 다 분배한 걸 보여드릴게요. 2번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 빼기 b라는 다항식을 두 번 곱한 겁니다. 똑같이 분배하죠? 분배하면 a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분배하면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ab라 쓰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b제곱. 그럼 얘네들이 동류항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차의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예요.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위에는 같은 합인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거고, 밑에는 a 빼기 b를 두 번 곱한 거고, 밑은 a 플러스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겁니다. 1번은 합이 두 번, 2번은 차가 두 번, 3번은 합차가 곱해진 거예요. 분배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ab가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면 당과 당을 모두 다 분배한 꼴이 되죠. 얘랑 그냥 지워집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아요. 이렇게 분배 과정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뭐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공식이 만약 두 개항을 더한 식의 제곱이 나오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과에 맞춰서 빠르게 전개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전개에서 나타난 식이 전개식이에요. 전개가 뭐죠? 그러면 네가 하고 있는 이게 전개입니다. 가로를 풀어줘요. 2와 x를 곱하죠? 2x. 이렇게 2와 y를 곱하죠? 플러스 2y. 분배 법칙 이용해서 나열해주는 이 방법을 전개라고 부르고, 전개에서 얻어진 식을 보통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전개는 펼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펼쳐놓는다 라는 뜻으로. 그럼 이걸 전개 쓸 때 만들어진 전개식을 중간 과정 생략하고 공식에 맞춰서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수법칙점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되는 게 꼴이 아니고,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a제곱 플러스 a와 b를 곱한 값의 2배 플러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런 꼴이 되고, 차의 제곱식은 a 빼기 b의 제곱은 앞에 걸 제곱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발 좀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 거에 제곱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와요. 근데 그 두 번 계산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라고 처리하고 뒤에는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다음 세 번째 합차의 곱셈 공식은 합과 차를 곱하게 되면 앞의 수의 제곱 빼기 뒤의 수의 제곱. 근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앞뒤가 아니고,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a는 제곱,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곱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형상화된 모양으로. 네모와 세모를 더한 다음에 제곱. 그러면 승준아, 네모와 세모를 더한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뒤의 곱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형상화된 내용으로.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2번식은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식이 나오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이런 걸로. 세 번째 네모와 세모를 더한 다음에 네모와 세모를 뺀 식을 곱하게 되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A, B를 안 외우고 이렇게 외워야 되냐면 문제가 A, B를 안 나오기 때문에요. 4A 플러스 3B의 전체 제곱.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외웠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나 형태가 바뀌게 되면 헷갈립니다. 사실 A, B로 기억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뭐라 외워야 되냐면 앞에 있는 식의 제곱, 앞에 있는 식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 결과는 16A의 제곱 243 곱하면 플러스 24AB 플러스 9B의 제곱 이렇게 전개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합니다. 그럼 계산법은 앞에 있는 항을 요 앞에 걸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하시고 일단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2x 빼기 뒤에 빼기는 앞에 벌써 붙여놨으니까 빼기까지 붙이시면 안 돼요.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있는 y 이렇게 플러스는 이유는 음수를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y의 제곱 이런 꼴이 돼요. 얘를 정리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의 얘는 뭐 5c 마이너스 4d 곱하기 5c 플러스 4d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5c의 전체 제곱입니다. c만 제곱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4d의 전체 제곱 그래서 25c의 제곱 마이너스 16d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합차의 곱셈 공식은 가끔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얼핏 보면 이게 합차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합차의 꼴을 앞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합차의 꼴은 두 개의 가로 중에 하나는 부호와 항이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잖아요. 두 개 항의 부호와 항이 똑같이 생긴 거고 나머지 하나의 항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서로. 그럼 여기서 본다면 얘가 항의 모양과 부호가 똑같은 앞에서 보면 네모꼴인 거고 뒤에는 4y와 마이너스 4y가 항의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가 틀린 꼴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마이너스 3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뒤에는 4y를 제곱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9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합차는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식, 5번 공식은 말한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5번은 그냥 원래 외우지 않고 4번은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4번 공식은 뭐 이래요. 뭐 하라는 얘기냐면 두 개 가로 중에 하나의 항만 서로 같고 나머지는 서로 틀린 꼴이라 이렇게 분배하면 x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bx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x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량이 나오죠. 얘네들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가 되고 플러스 ab 이런 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2x 마이너스 4y 2x 플러스 3y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2x는 똑같은 모양인데 d가 전혀 다른 꼴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꼴에 맞추라는 거죠. 앞에 있는 2x를 제곱 플러스 여기는 x는 동량 처리되니까 이게 개수를 하라는 얘기인데 정리해보면 이래요. 묶어보면 마이너스 4y 이거 잘 보세요. a와 b를 더하죠. 얘랑 얘를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를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3y 플러스 3y 그 다음에 x 2x를 붙여주는 거죠. 앞에 있는 랑 x를 붙이듯이 2x를 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뒤는 그냥 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2xy 이게 정리해보면 4x 제곱이 되고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y인데 여기다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xy가 되고 마이너스 12xy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외워서 뭐 적용한다라는 자체가 별 의미 없고 그냥 얘는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4x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6xy 분배하면 마이너스 8xy 분배하면 마이너스 12y의 제곱 그냥 동량 처리한 거죠. 4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2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5번은 뭐 무지막집니다. 그냥 2x 마이너스 3 4x 플러스 5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여기다 적용하려면 숫자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8x제곱 이렇게 하면 1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공식 외워서 적용하지 말고 4번 5번은 그냥 분배하고 1, 2, 3번만 잘 기억하셨다가 공식 적용을 잘 하셔라. 그리고 뭐 1, 2, 3번 같은 경우 공식 적용하지 않고 그냥 빨리 그냥 분배하면 안 됩니까? 분배하면 되는데 쟤는 나중에 1, 2번 공식은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그래서 또 식이 변형돼서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해야 되니까 외우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위에 있는 식 예를 1, 2, 3번에 해당되는 거는 공식을 적용하세요. 분배하지 마시고 공식 적용하시고 3, 4번에 해당하는 거는 네, 그냥 분배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페이지는 다 공식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합의 제곱식과 차의 제곱식을 곱셈 공식 연습하는 거고 얘는 합차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는 공식을 적용하시되 이쪽에 있는 거 있죠? 뒷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분배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분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쪽 페이지는. 네, 여기서 소단원 하나 그냥 끝났고요. 네. 치환 이런 건 나중에 합시다. 이런 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게 또 다뤄지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음은 수에 이제 지금 배웠던 곱셈 공식을 수에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수에 적용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적용이라는 거는 단어 뜻 그대로 적절해야 되는 거야. 너무 부적절한데 적용하려다 보면 이제 탈이 나는 건데 이것도 적절한 숫자가 있을 뿐이고 다 적용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2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1의 제곱인데 101을 2번 곱하라는 뜻이죠. 그럼 101 곱하기 101 하면 되겠지만 이걸 곱셈 공식 이용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 더하기 1의 제곱이 101의 제곱이에요. 그럼 좀 전에 배웠던 합의 제곱식이죠.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면 앞에 있는 10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100 곱하기 뒤에 있는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100의 제곱은 만이 되고 200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120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뜻이죠. 근데 이런 게 된다고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좀 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63의 제곱 60 뭐 6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런 걸 적용하려면 도대체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물론 뭐 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60 플러스 6의 제곱 그러면 6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60 곱하기 6 플러스 6의 제곱 뭐 이래 되는데 적용이 아무래도 이거는 앞에 위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어떤 이거를 곱셈 공식 적용하니 이렇게 편하네 라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 빈도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군데군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98 같은 경우도 98의 제곱은 98은 100에 가깝고 숫자를 100으로 자꾸 만드는 이유가 100의 거듭 제곱은 계산이 쉽기 때문에 2의 제곱
그럼 차의 제곱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100 곱하기 빼기 뒤에 있는 항 2 플러스 2의 제곱 만 마이너스 400 플러스 4 이게 되죠. 그래서 9604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에 맞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차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적용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차피 저걸 공식을 따로 외운다고 하진 않았는데 밑에 있는 100일 같은 거는 100 플러스 1 곱하기 100 플러스 2 그럼 앞에 있는 항이 동일하고 100의 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더한 식 1 더하기 2에 100을 곱해주고 플러스 뒤에 있는 1 곱하기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이 2번 문제가 먼저 출현하잖아요. 그럼 2번 문제 출현했을 때 이 2번은 과연 곱셈공식 뭐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항은 똑같은데 뒤에 있는 항이 서로 다른 이 공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 공식에 적용하면 좋겠네요 라는 걸 그냥 눈치만 채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까지는 잘 안 하니까 그냥 눈치만 채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앞쪽에 배웠던 루트를 이 곱셈공식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찬가지예요. 루트가 있든 뭐 문자가 있든 배운 대로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얘는 2루트 6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계산하면 5 플러스 2루트 6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분모의 유리화가 나오는데 분모의 유리화를 지금 또 합니까? 앞에서 배웠던 건데 또 다시 반복인가요? 가 아니고 앞에서 배운 유리화는 비교적 식이 좀 간단한 이게 항이 한 개짜리를 유리화하는 거였죠. 걔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분모가 항이 하나가 아니고 다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케이스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보면 루트가 문제인 거니까 루트만 곱하면 되지 않을까? 루트 3을 곱해요. 근데 분배를 해야 되죠? 분배하다 보니까 뒤는 유리화가 됐는데 앞에 다시 루트가 붙습니다. 그럼 이건 유리화 의미가 없잖아. 유리화는 분모를 다 무리수가 되어 있는 분모가 무리수인 것을 유리수로 바꾸는 건데 얘를 유리수로 바꾸겠다가 앞에 거를 무리수로 바꾸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같은 걸 2번 곱해보지 뭐. 같은 걸 2번 곱해보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좀 전에 배웠던 거죠.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하식이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하다 보면 2의 제곱은 4죠. 루트 3의 제곱은 2입니다. 둘을 더하면 7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 루트 3 또 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7이라는 유리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어쨌든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 숫자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빼게 되면 어쨌든 순환하지 않습니다.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는. 루트만 곱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체식을 곱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곱셈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여기다가 반대보인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요. 이러다 보니까 분모가 2 루트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의 곱셈공식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하다 보니까 드디어 루트가 없이 나오네요. 이렇게 분모가 루트 없이 나옵니다. 결론은 가운데 뭐가 안 끼고 둘 다 있는 항을 제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 곱셈공식인 이 방법이라는 얘기죠. 합차의 곱셈공식을 이용하면 다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앞에 루트가 있었든 뒤에 루트가 있었든 다 제곱이 붙으면 어쨌든 앞이든 뒤든 다 루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리화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곱셈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과정 안에 이제 분모 유리화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리화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건 아까 위에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으니까요. 유리화를 하는 과정을 잠깐 볼까요?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건 뭐 곱셈공식 쓰셔야 되고요. 얘는요? 이것도 곱셈공식이죠. 합차의 곱셈공식 쓰시면 되고. 요런 거 하나 해볼까요? 그냥 좀 지나치게 좀 모여서 요런 거 하나.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앞에 거 먼저 계산하시고, 곱셈이니까요. 제곱하시고 빼시고. 1번은 그냥 막 분배하기보다는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차의 곱셈공식이네. 앞에 있는 식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식의 제곱 3 마이너스 1 얘기가 되겠구나. 2번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 차의 제곱식 앞에 있는 식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하고 앞뒤가 두 번 계산되기 때문에 2가 붙는 거죠. 2 곱하기 빼기 앞에 루트 5 곱하기 빼기 뒤에 2 플러스 뒤에 있는 2의 제곱 5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4 이 값은 9 마이너스 4 루트 5. 최종 마무리는 앞에 있는 1번식에서 뒤에 있는 2번식을 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4 루트 5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고요. 유리화 하나 봅시다. 여기를 비슷한 걸 앞에 아까 했었으니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3번, 4번 두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 유리화를 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루트가 한 개짜리면 개만 곱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루트가 하나가 있냐 두 개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가 다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개 항으로 유리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항을 유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 번째 곱셈 공식인 루트 10 합차의 곱셈 공식, 이게 합이면 차로, 혹시가 차면 얘는 반대로 합으로, 이렇게 합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위아래 숫자를 곱하셔야 돼요. 그럼 분모는 배운 대로 일일이 전개하는 게 아니죠. 루트 10, 루트 10, 루트 7, 루트 7,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는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 7의 제곱, 분해. 일단 얘는 일단은 분배하려는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필요한 분배하면 되는 거죠. 미리 분배했던 나중에 약분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분모가 지금 3이 됐죠? 분자는 3,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7의 가로라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오른쪽씩 보세요. 여기는 뭘 곱해야 됩니까?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5를 곱해야 되겠죠. 분모가 다항이면 반대보를 곱하는 가운데 반대보. 그럼 얘도 루트 6 플러스 루트 5를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니까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제 분자를 접으니까 5 합의 제곱식이네요. 같은 항을 두 번 더한 것을 제곱한 거니까 합의 제곱식. 앞에 있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앞에 루트 6 곱하기 플러스 뒤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분모는 1이 됐고요. 분자는 6 플러스 2 루트 30 플러스 5 따라서 11 플러스 2 루트 3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루트 6의 제곱은 6이고요. 루트 5의 제곱은 5니까 빼면 1이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 이제 빈칸, 어디 위에 있는 개념 쪽에 빈칸이 있으면 이거 좀 써놓도록 하세요. 뭘 써놓으시냐면, 유리화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은 지금처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요건 쓰지 말고, 요거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든 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왜 이렇게 유리하시면 안 해요? 유리한 거예요. 왜 답이 그렇게 빨리 나와요? 여기에 반대부호인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고 분자도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는데 분모를 잘 보시면 합차가 되죠? 근데 앞에 있는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나와요. 뒤에는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럼 분모는 번호가 나 1이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 분자는 분자 1에다가 곱한 숫자가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 했던 반대부호를 곱했던 거기 때문에 1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남아요. 답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1 생략하면 이렇게 돼, 답이. 규칙이 뭔지를 봐야 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규칙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차피 유리화할 때 앞수의 제곱 빼기 뒷수의 제곱 할 거 아니야. 근데 앞수를 제곱하면 3이 나오고, 뒷수를 제곱하면 2가 나와서 이걸 빼게 되면 1이 남네. 결론은 분모가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큰 수가 있으면, 이거는 유리화할 때 분모는 1로 생략될 거고, 이 반대부가 분자에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온 거였어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거죠. 앞수의 제곱이 4, 뒷수의 제곱이 3. 그럼 4 빼기 3, 분모는 1이라는 뜻이에요. 안 써도 돼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여기 반대부가 분자에 올라가서 곱해지니까 정답은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게 빨리 하겠다는 얘기지. 단 근데 혹시 근데 분자가 1이 아니면 뭐 5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얘는 합차로 계산하게 되면 4 빼기 3이니까 분모는 1이라 생략되고 반대부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분자에 곱해져서 그냥 분배하시면 돼요. 10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뭘 쓰셔야 되냐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을 유리화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을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된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곱셈 공식, 아니 뭐 분모 유리화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핵심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1만큼 커야 됩니다. 제곱해서 1만큼 커야 돼요. 제곱하면 1만큼 크다면 유리화가 필요 없이 빠르게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모르면 이거 일일이 네가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아두면 남들 막 혼자서 막 분배하고 막 계산할 때 휙휙휙 답 이거 네가 편해지니까 그냥 하라는 것 뿐이지 뭐 본인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게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더니 4번 같은 거 다시 봅시다. 4번 보세요. 4번 이거네? 앞에 있는 제곱이 6 뒤에 있는 제곱이 5 분모는 1로 생략되겠네. 그럼 여기는 반대부호가 분자에 곱해지는데 분자랑 똑같네? 제곱이 되네. 합의 제곱식 앞에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5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니 정답은 11 플러스 2 루트 30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1번과 2번 같은 것도 딱 맞춰져 있는 꼴이거든 사실은요. 몰랐을 때는 모르겠을 때는 몰랐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거 앞에 있는 제곱이 뒤에 있는 제곱이 1만큼 크네. 없어지고 반대부호가 분자에 곱해지니 정답은 루트 2-1이네. 얘도 앞에 있는 숫자가 4 제곱하면 뒤에 있는 숫자가 제곱하면 3 없어지고 반대부호 2 플러스 루트 3이 곱해지니 이거 분배하면 2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유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그냥 유리하시는 거죠 뭐. 근데 되는 게 있다면 되는 거라는 얘기는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다면 저렇게 굳이 막 유리하지 않으시고도 빠르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곱셈 공식 변형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맛보기만 합니다. 맛보기만.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하려면 이거 어렵거든요. 여기 맛보기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곱셈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생각 안 하고 이제 일단 배우는 단계니까 처음에 배울 땐 잘 모르셨겠지만 이게 주가 따로 있어요.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인공은 얘입니다. 두 개항을 더한 값의 제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됐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근데 주인공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주인공이 아니고 얘네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필요 없죠. 이 친구한테 이제 정중히 얘네들이 부탁하죠. 내가 저리 꺼집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 부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아니 뭐 그냥 웃자고, 재밌지도 않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에 괜히 요즘 세상 그냥 함부로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봐봐, 요즘 학폭 신고 이런 것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잘못하면 학폭 신고 당해야지.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별거 아니면 자기는 그냥 농담처럼 장난처럼 친구한테 막 폭언을 하고 뭐 장난하다가 막 레슬링 하듯이 막 껴안고 막 잡아뜨리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이제 자기는 괴롭힘을 당했다 해서 신고를 당하면 니네 때는 큰일 나는 게, 이게 만약 정말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 상벌회가 이루어져서 네가 어떤 처벌을 받잖아? 그럼 니네 때부터는 남는 데잖아, 기록에. 예전에는 그냥 학창 시절에 에이 얘가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동안은 그게 기록이 남겠지만 대학교 지나갈 때나 회사 취업할 때는 그런 게 남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 이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니네 때는 대학교 입시 그 원서 쓸 때나 회사 입사 지원서 넣을 때도 남는데, 그게 기록에. 몇 년도 학폭위원회에서 처벌 무슨 처벌. 절대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월요일 날 설명드릴게요. 갑시다.